대출 때문에 엄청 이슈가 많아요. 네, 맞아요. 경매 투자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입찰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바뀐 대출 규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면 66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수도권 내에서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만 나오고요. 이제 대출 실행 후에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규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규제를 딱 듣자마자 아메바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제 아메바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극한의 생명력을 갖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요번 대출 규제도 매우 단순해요. 그러나 정말 강력하고요. 또 이제 이 아메바라는 게 기업 경영에서 유연성을 상징한 또 전략으로도 쓰여요. 이 6억이라는 강력한 대출이 전반에 다 유연하게 다 규제로 속속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거창하지만 해석을 해봤어요. 이 경매를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해법이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이제 끝까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왜 하필 6억일까요? 최근 국토부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의 32%가 6억 이상을 대출을 받으셨대요. 32% 정도면은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상위 30%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 많이 하고, 파레토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8대2라고 해서 이 상위 20%가 전체 80%의 어떤 매출이나 이 결과를 좌우한다라는 이런 유명한 이론이 있죠. 그 파레토 법칙 20에서 약간 여유있게 10%의 룸을 더 줘서 이 30%만 좀 잡으면은 상급지에 막 집중화된 유동성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 정부에서 판단하고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강력하게 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같이 기존에 주택이 있는 사람은 새롭게 경매로 대출이 불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는 전부터 이제 규제가 있었죠. 다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경매 입찰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얘기가 나오는데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의 차이가 뭔가요? 일단 뭐 주택을 산다는 점에서 같은 대출 아니냐라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주체가 다르죠. 가계 대출은 말 그대로 가계, 이 가정에서 목적을 갖고 주택을 구매하는 게 가계 대출이고, 사업자 대출은 말 그대로 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게 사업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다르고요. 경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업자 대출이라는 용어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매매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매매 사업자 대출은 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대출이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최근에 사업자 대출 집중 점검하고 막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사업자 대출로도 낙찰 후 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식에 따르면 뭐 사업자 대출도 막혔다, 이제 막차다 하면서 좀 불안감을 많이 조장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좀 이제 경매 투자에 주의하라라고 당부를 하신다고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일단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게 대출 상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신 만큼 사업자 대출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사업자 대출 중에서 매매 사업자 대출은 합법적인 영역이에요. 하지만 최근 뉴스 보시면 이 뭐 사업자 대출을 집중 단속하고 점검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죠. 그래서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그거는 뭔가 위법적인, 그리고 사업을 실제 하지 않거나 사업과 관련성 없는데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이걸 우회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거죠. 그렇게 대출받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고가 주택에서 일단은 지금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남이나 경기도에서는 과천이나 뭐 분당, 대부분 이 경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소액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나까지 조사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매 사업자 대출은 합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직까지 열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방송을 또 많이 보시고 사업자 대출을 많이 쓰시는 분이 늘어나면 이 부분도 또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좀 몇 개 추려왔습니다. 그래서 FAQ를 제가 한번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업자 대출은 DSR 상관없을까요? DSR은 사업자 대출에서 보지 않습니다. 단 개인의 상환 능력은 어느 정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SR은 보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좀 더 긴밀한 부분은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또 질문이, 경락자금 6억 한도가 주택담보대출 대상인지 아니면 뭐 상가나 빌딩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번 규제는 가계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주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뭐 상가나 빌딩 혹은 부동산 등을 구매하고 대출받는 거는 괜찮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매매사업자 대출 시 실거주 의무는 없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이번 대출 규제가 사업자 대출이었나요? 아니죠. 가계대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 용도로 대출을 받을 때만 전입이 의무인 거예요. 사업자 대출로 실행하시면은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또 후속 질문이 재밌는데요. 대출 후에 저 대신 가족이 전입을 해도 되나요? 일단 여러분들 대출 받을 땐 차주가 있거든요. 차주는 대출을 받는 분이죠. 그분이 기본적으로 전입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전입을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죠. 사업자 대출이니까 당연히 가계대출이 아니어서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1주택인데 경매로 매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사업자 대출을 실행하시면은 종전주택을 깨어리 이내 처분 안 해도 되고 전입을 안 해도 되겠군요. 그죠? 자주 하셨던 질문 중에서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규제에 지방이 제외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이번 대출 규제는 이 과거 상승장과는 다르게 이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만 유동성이 과잉 공급이 되면서 엄청난 불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부에 집중된 과열된 양상을 막고자 하는 게 목적이 강해요. 그리고 이 풍선 효과도 사전에 좀 최대한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계속 침체 중인 지방 시장까지 규제를 안 하는 건 당연하죠. 요즘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희 수강생분들에 따르면은 입찰하고 생각했는데 워낙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와서 좀 불안해서 입찰 포기했다. 혹은 막상 이제 입찰하러 갔더니 생각보다 사람이 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이 분위기를 전하세요. 하지만 제가 7월 3일까지 기준으로 통계 자료를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단지 매각 사례를 몇 개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관심이 많은 서울에서 어저께 좀 유명한 아파트가 하나 매각이 됐는데, 금천구의 대장 아파트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시죠? 9명이 입찰했고요. 감정가 대비 90%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낙찰가는 10억 2천만 원인데 현재 호가를 찾아보면은 11억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호가 대비 1억 6천만 원이나 싸게 산 느낌이에요. 이 10억이 넘는 아파트고 입찰을 잘 하시면 기존에도 한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싸게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갑자기 경매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서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한 곳이 용인 수지인데요. 7월 2일 수지 진산마을 푸르지오라는 2012년식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좀 핫했는데 입찰을 26명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낙찰가가 감정가 대비 1%가 살짝 넘고 8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현재 호가가 8억 8천만 원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사는 거랑 얼핏 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이거 봤을 때 여전히 경매 시장 분위기는 죽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한두 개만 더 살펴보면 시흥시에 있는 백옷 신도시인데 거기에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백옷 SK뷰인데 7월 3일 낙찰이 됐는데 감정가 대비 약 90%의 낙찰 받으셨고 낙찰 가격은 4억 9,2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현재 호가는 5억 3천부터 비슷한 조건의 물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니까 당연히 뭐 이 정도 금액에선 3, 4천은 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것도 뭐 예전 분위기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졌다는 건 못 느끼겠습니다. 김포의 대장 아파트인데요.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고요. 11명 입찰했고 낙찰가는 약 7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호가가 8억 2천만 원 정도니까 9천만 원 정도는 싸게 낙찰받으셨어요. 하지만 이것도 예전 시장에서도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이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얼어붙어서 입찰 안 하시거나 굉장히 헐값에 받을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장 분위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발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실거주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바꿔 말해서 실거주를 위한 집을 경매로 싸게 받으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린 건데요.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살 집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본인이 거주할, 실제로 살 집을 이 경매로 받으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6억까지 대출된다는 말은 거꾸로 보면 6억이나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6억 대출 정말 큰 돈입니다. 원리금 상환으로 하면 약 300 가까이 이제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억 밑으로 대출 받으면서 이 수도권의 입지가 괜찮고 살기 괜찮은 떠오른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이거는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 6억에서 8억짜리 집이면 본인 돈이 예를 들어 2억에서 한 3, 4억 있다. 그럼 대출이 6억까지가 필요가 없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거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경매 입찰하는 거는 과거부터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가장 이 탄탄한 수요층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 경매는 그냥 뭐 투기나 단타만 하는 목적으로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통계자를 보더라도 대부분은 자기가 살 집, 그런 집을 마련하시려고 경매를 하신 분들 많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매 교육을 해드렸던 분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두 분이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분은 작년에 수강하셨던 은행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수원의 이제 망포에 기축 아파트를 그 당시에 시세보다 한 몇 천만 원 정도 싸게 받으셨어요. 신혼집이고 실거주할 집입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최소 1억에서 한 1억 3천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나요, 여러분들? 자기가 거주할 집인데 막 복잡하게 단타를 생각 안 하고 한번 딱 잘 받아서 몇 년 거주하고 또 비과세로 파시면 세금도 없고요. 또 가장 최근에 용인 수지에 아파트를 받으신 민주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젊은 여성분이시고 미래에 신혼집을 미리 낙찰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찰받으셨을 때는 저한테 약간 혼나셨어요. 왜냐면 시세조사를 약간 아쉽게 하셨거든요.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실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웠지만 지금 한 낙찰받고 석 달, 넉 달 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벌써 호가 기준이지만 1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벌써 너무 행복해 하시고 직장 다니시는데 뭐 그냥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계세요.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경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대안은 사업의 영역으로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매매 사업이란 거는 엄연한 합법적인 사업의 영역이에요.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팔고 하는 행위잖아요. 사업의 마인드를 제대로 갖추시고 합법적으로 대출을 일으키신 다음에 수익을 내시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누구 말을 듣거나 대충 공부하고는 좀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경매를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캐치하신 다음에 좀 투자를 해보시길 저는 권해요. 최근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해서 제가 좀 빠르게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촬영해서 송출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뵐게요. 저는 행꿈사의 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놓고 한번 홍보를 해도 될까요? 우선 이제 곧 영상이 나가긴 할 건데, 이제 공순이 님이 싸게 낙찰받고 이제 인테리어 싹 해서 곧 매도 예정이신데, 이 공순이 님이 전에 한 수백만 원짜리 경매 강의를 듣고 제 강의 들으셨는데 너무 윌쌤의 강의가 좋은 거에 비해 수강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수강료를 이제 너무 싸게 하면은 자기같이 많은 분들이 배워서 경쟁자들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서 제대로 배우시면 좋은데 개인적인 곳으로 찾아가셔서 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으셔야 되니까 저희 행꿈사의 저 윌쌤이랑 배우시면 근본 있는 이 경매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경매도 가르쳐 드리지만 입지의 핵심도 같이 녹여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입지가 괜찮은지, 어느 경매 물건이 투자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해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경매 기초반에서 뵐게요.